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의 개념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배울 건 바로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수가 3차고 4차인 거잖아요. 이렇게 3차 이상부터는 우리가 차수가 높다라고 해서 고차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말 그대로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으시오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2차 방정식하고 뜻은 똑같습니다. 해를 구하시오, x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뜻인데, 자, 우리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요, 인수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2차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시켜주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3차, 4차도 똑같아요. 일단 인수분해를 시켜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는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우리가, 그쵸, 공식이 보이죠. 자,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돼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식이에요. 첫 번째 배웠던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이 하나가 뭐가 나오는 거고 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얘가 2차니까 인수분해가 또 되면 시키면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무슨 공식을 써주면 돼요? 근해 공식을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2가 지금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써주면 요렇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근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허근 2개가 오겠죠. 그래서 총 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겁니다. 몇 차기 때문에? 3차기 때문에 당연히 근은 3개가 되겠죠. 허근까지 포함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볼까요, 여러분? 얘는 딱히 공식이 있나라고 봤는데 공식보다도 더 쉽습니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 공통인수가 있죠. x제곱으로 묶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는 너무나 쉽다. x가 뭐 또는 뭐 0 또는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0, 여기서 1. 근데 선생님 방금 얘가 3차였기 때문에 3개였잖아요. 그럼 얘도 3차니까 3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건데, 자, 보세요. 얘는 x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0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총 3개지만 근의 종류는 2개가 되는 거죠. 중근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4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되는데 얘도 공식이 보여요. 왜냐면 16 같은 경우는 2의 뭐예요? 4제곱이죠. 그러면 합차 공식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쓸게요. 2의 제곱 4니까. 그리고 여기는 한 번 더 제곱마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요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에서 근만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 이쪽 두 개에서는 x가 뿔마 2라는 게 나오고, 자, 그 다음 얘는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4가 0이라는 건 여러분, x제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거니까 x가 뭐가 돼요? 그쵸? 뿔마 2i가 되겠죠? 그래서 뿔마 2i에서 총 이렇게 4개로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도 봤더니 너무나 고맙게 무슨 인수가 있어요? x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그럼 x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오는데 요 2차는 또 너무 고맙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끝낸다면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는 여기서 뭐 x가 0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뭐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0이 중근이 되겠죠. 이렇게 근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3차든 4차든 이런 고차 방정식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공식이 있으면 공식을 사용해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사용해서. 그럼 우리가 요거와는 또 다른 유형의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공통인수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러면 딱히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이런 3차,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걸 배워볼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입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썼죠? 근해 공식을 써서 풀었잖아요. 그럼 얘네는 조립제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조립제법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을 배울 때 이미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낯설어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는 0만 붙인 거지 인수분해해서 해주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는 건데, 그럼 가장 먼저 얘 뭐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지를 찾아야 하죠. 그럼 얘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5 되니까 이게 0 되는 거 보여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시작하면 되죠. 조립제법은 앞에 개수만 딴다고 했었어요. 1, 마이너스 3, 1, 5 해주고 방금 뭐를 찾아냈으니 마이너스 1을 찾아냈으니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 곱해서 올라가서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0이 되지 않으면 잘못 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엔 지금 인수분해를 시킨다는 건 인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0이 안 된다는 건 좀 잘못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식을 다시 써본다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건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므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부호 바꿔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고, 얘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얘가 2차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는지를 딱 봤는데 안 되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공식으로? 근해 공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주면 얘는 2 뿔마 루트 4 마이너스 5니까 자, x가 여기서 마이너스 1 또는 여기서 2, 요거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여러분. 루트 씌어서. 자, 그러니까 i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근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공식이라든지 공통인수가 보여서 딱 되지 않으면 무슨 제법이 기본이다? 조립제법이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를 넣어서 0이 되는지 결국에 근을 먼저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나서 근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차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여기 오타가 있어서 조금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자 4차도 똑같습니다. 일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공통인수로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딱히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주면 되겠더라? 조립제법을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볼게요. 지금 얘도 x에 1을 넣으면 0이 되겠네요. 자, 보세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은 해서 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로 조립제법을 시작하면 되는구나 해서 개수를 써주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1,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 그대로 3을 쓰면 안 되는 게 2차가 지금 비어있죠. 2차가 비어있으면 그냥 안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2차의 개수 0으로 써줘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야 맞습니다. 이거 주의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 앞서 3차와 달랐던 건 3차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주면 이 밑에가 당연히 몇 차기 때문에 2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립제법을 끝내고 바로 근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4차 같은 경우는 얘로 정리를 해도 여기가 몇 차예요? 지금 3차죠. 그러니까 얘를 또 한 번 무슨 분해를 시켜줘야 돼요? 인수분해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 귀찮음이 생긴 건데 얘도 그러니까 또 한 번 무슨 제법을 써줘야 돼요? 조립제법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뭐 새로 시작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 개수를 똑같이 여기 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에 뭐를 넣었을 때 0이 되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왜냐면 자, 넣어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에다가 요렇게 되면서 0이 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또 한 번 넣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올라가서 마이너스 3, 3에서 1,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당연히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또 한 번 인수분해를 시켜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하고 이쪽 인수분해 시킨 거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 시켜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근이 x가 뿔마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지금 딱히 인수분해가 안 되니 무슨 공식을 통해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2분의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4니까 5 해서 요렇게 근을 4개 뽑아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럼 조금 다른 유형을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치환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얘 이제 근을 구할 건데 물론 다 전개를 해서 근을 구해줘도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방법? 치환이라는 방법. 자, 보세요, 여러분. 얘를 전개를 하지 말고 우리가 t로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t의 세제곱이고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3차 공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걸 인수분해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t로 치환을 한 거는 인수분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t로 치환을 한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t로서 인수분해가 끝나면 원래의 것을 뭐 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겠죠. 그냥 이대로 우리가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목적은 x의 값이잖아요. 근데 이 인수분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치환을 했으니 이 t로서 인수분해가 끝났으면 다시 원래 t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고, 물론 이 과정이 사실 엄청 편한 건 아니에요. 그치만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간단해지긴 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x제곱에다가 얘는 2x가 되고 2x가 하나 더 있으니까 4x, 그 다음에 1, 2, 4니까 얼마가 돼요, 여러분? 그쵸? 7.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요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으니 우리는 근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x가 얼마? x는 여기서 1 또는 자, 여기서는 근의 공식을 써줘야 되죠. 짝수 공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4 마이너스 7이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그쵸?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i더라 라고 해서 1 또는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i로 근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물론 전개해서 뭐 다 4차로 빼면 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게 지금 x제곱 플러스 4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로 치환을 하면 돼요? t로 치환을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t-1, t 플러스 3,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자, 인수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잘못 묶였으니까 원래대로 일단 전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여러분. 어떻게?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자, 우리가 t로 치환을 시킨 이유는 인수분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t로서 인수분해가 끝났죠? 그럼 이제 다시 원래 거를 뭐 해줘야 되더라? 넣어줘야 되더라 라는 거죠. 언제 넣어줘야 될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t로서 우리가 치환을 한 이유는 인수분해를 시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다 해주면 그때 다시 원래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보면 여러분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근데 얘는 안 돼. 그냥 내려와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바로 뽑히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공식을 써줘야 돼요? 그쵸? 근의 공식을 써줘야 되죠. 짝수 공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4 플러스 2가 되니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6이더라 라고 해서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6 이렇게 근을 3개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근을 구하는 문제기는 한데요, 여러분. 조금 다른 유형이에요. 근데 얘도 잘 나오는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다 넣었거든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한 근이 1이래요. 나머지 두 근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얘는 근을 알려주는 대신에 여기 지금 식이 완벽하지가 않죠. x의 개수를 모르니까. 그럼 일단 x의 개수를 완벽하게 찾아주고 나서 식을 완벽하게 해주고 다시 근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그럼 한 근이 1이라는 건 x가 1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x에 1을 대입하면 성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x에 1을 넣어서 우리가 a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니 지금 a-1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a 값이 얼마라는 게 나와요?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a가 1이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완벽하게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뭐를 구해주면 돼요? 근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3차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립제법을 이용할 건데 1, 1, 1, 마이너스 3하고 뭐로 시작을 해주면 되느냐? 자,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얘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근 이미 알려줬어요. 1을 넣었을 때 성립을 한다고. 그럼 뭘로 시작을 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1로 시작을 하면 당연히 되겠죠. 얘는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조립제법이 싫은 이유는 조립제법 자체가 귀찮다기보단 여기에 뭐를 넣어서 0이 되는지 찾는지가 귀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줬으니 얘는 오히려 더 땡큐한 문제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풀었을 때 이렇게 올리면서 되면 얘는 인수분해를 시켰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근이 1이었는데 1이고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 근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 근의 공식을 써서 자,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마 3에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몇 i? 2i가 나머지 두 근이더라 라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배울 건 보기차 방정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차식 이미 인수분해 할 때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하면 안 되고 복습하는 개념으로 지금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요, 여러분 일단 보기차식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되는데 보기차식이라 한다면 사실은 4차예요. 사실은 4차인데 우리가 이렇게 홀수 차수가 없이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2차가 겹쳐있는 그러한 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홀수 차수가 없는 4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푼다라고 했었냐면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하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때 문제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무슨 공식을 뺄 거냐면 합차 공식을 뺄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중요했었던 거죠. 자, 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시켜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일단 얘는 보기차식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x제곱을 뭐로 t로 치환하라고 했으니까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돼요. 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죠. 그럼 인수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t로서 인수분해까지 역할이 끝났으니 원래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요런 식이에요. 그럼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여기까지 인수분해를 끝낼 수가 있었고 그럼 이제 근을 구하기가 쉬워지죠. x는 뿔마 1이거나 또는 x제곱이 3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x가 뿔마 루트 3에서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풀립니다. 그치만 중요한 건 뭐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겠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합차공식으로 뺄 거예요. 자,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 얘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 보기차식이네. 그러면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럼 t로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돼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봤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줄 거예요. 문제에서는 대부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 우리가 2차 함수의 때처럼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그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요렇게 볼 거예요. 요렇게 해서 완전제곱식이 되는 걸 찾을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완전제곱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t제곱 플러스 16이 나와주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t 플러스 4의 제곱이거나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거나 이 둘 개만 t제곱 플러스 16이 나오죠. 전개를 했을 때. 그래서 요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제곱식 볼 때.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셀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고를 거냐? 이런 소리죠. 자, 합차 공식이 되는 걸 골라주면 돼요, 여러분. 일단 지금 얘를 전개해주면 가운데만 다르거든요. t제곱 16은 똑같을 거고 얘는 8t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마이너스 t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9t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t니까 마이너스 t가 되려면 플러스 7t가 와야 돼요. 자, 여러분 합차 공식이라는 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걸 찾아줘야 되니 얘는 그쵸? 요 첫 번째 게 되는 거죠. 왜냐면 t가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9는 3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한다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해주면 돼요? 그쵸? 근을 찾아주면 되죠. 얘가 2차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두 개 다 안 돼요. 그럼 무슨 공식을 통해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아이고 자리가 없다.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16 요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한다면 여기서는 2분의 마이너스 3 요거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뿔마 루트 7i 또는 여기서는 2분의 3 뿔마 루트 7i로 해서 요렇게 4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상반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요 용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도 돼요. 근데 요렇게 생겼을 때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상반방정식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얘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우리가 접었을 때 개수가 1, 1, 5, 5로 대칭이 되는 게 보이죠. 이런 걸 우리는 상반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도 이렇게 개수가 대칭이 될 때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얘도 공식처럼 외우고는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얘는 첫 번째는요, 일단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요. 자, 우리가 사실 이거 인수분해 할 때도 배웠거든요. 근데 인수분해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식이었기 때문에 는 0이 없어요. 등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면 안 됐죠.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눠야 되는데 나눌 게 없으니까 그때는 x제곱으로 그냥 묶으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번에는 방정식으로 는 0이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묶는 것보다 더 간단한 건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걸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것도 우리 인수분해 할 때 배웠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x 플러스 x분의 1 얘가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물론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 라인 애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일단 개수가 대칭인 상반방정식이구나. 그럼 선생님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지. 그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자, 요렇게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할 때 x제곱끼리 묶어주고 싶고 x끼리 묶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가 앞에 5 개수 묶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x 플러스 x분의 1이거나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선 얘가 되겠죠. 지금 요거 라인이 보니까. 그러면 얘도 요 꼴로 바꿔줘야 돼요. 공식 있죠, 여러분? 완전제곱식.
이거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우리는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럼 t를 치환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얘는 t제곱, 그 다음 플러스 5t,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2차식으로 됐고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요렇게. 됐나요, 여러분? 아이고.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넣어주면 요렇게 돼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요, 우리가 근을 구하기가 조금 안 보이죠? 근데 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다가 x를 곱해볼게요. 그러니까 총 뭐냐면 양변에다 사실 x제곱을 곱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사실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근데 x제곱을 곱할 건데, 그러면 그 x제곱을 나눠서 사이좋게 곱하는 거죠. 여기 x, 여기 x 한 번.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차례대로 곱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양변에 x제곱을 곱해주는 건데, 얘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x제곱을 곱해줄 건데 여기다가 한 번 곱하고 여기다 한 번 나눠서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x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x제곱, 이제 x제곱이 아니고 x를 곱하면 여기를 정리해주면 요렇게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돼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2차식이 나왔으니 무슨 공식? 그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주고 안 되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면 된다고요. 아이고, 자리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오늘 이렇게 자리가 선생님이 잘 배분을 못하네요. 구해보면 여기 이제 짝수 공식 써보면 마이너스 3 뿔마 9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8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뿔마 2루트 2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2분의 1 뿔마 루트 1마 4니까 2분의 1 뿔마 루트 3i 해서 이렇게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렵죠? 사실 이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 굉장히 해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단원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또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래요. 이 단원이 쉬운 단원은 아닙니다. 정말로.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하는 기본적인 아이들을 이제 배웠다면, 이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올 건데요. 여기 조금 외워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치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미 배웠거든요. 그래서 걔랑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하고 넘어오신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외워질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잠깐 복습을 한다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기본 꼴이 있었고,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이거는 부호가 맞불 이 형태로 변해요 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게 이따가 나중에 3차 방정식에서 나올 건데 어쨌든 부호가 맞불 이런 형태로 가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일단 여러분 요렇게 들어갈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갈 거고 플러스, 그러니까 여긴 부호가 안 바뀌어서 맞불 이렇게 왔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는 2차기 때문에 근이 2개죠. 그래서 근이 2개이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못 만들었는데 3차는 근이 3개입니다. 자, 요렇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세 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근이 3개 여러분.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씩 더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벨타가 왔죠. 그러면 얘는 하나씩 더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하나씩 더한 거는 순서는 똑같아요. 맞불이니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해서 a분의 b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2개씩 곱한 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알파 베타에서 a분의 c 나왔죠. 자, 얘는 2개씩 곱한 게 하나,
둘, 총 3개 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2개씩 곱한 게 3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씩 곱한 거는 자, 다시 플러스 맞뿔이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요렇게 A분의 C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 다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다시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D. 그래서 순서가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예요. 2차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호는 마, 뿔, 마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근이 3개니까 만드는 게 요렇게 조금 다양해진 것 뿐입니다. 2차를 정확히 알면 3차는 쉽게 외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맞불, 맞불로 계속 외우라고 했었던 이유가 맞불, 맞불, 마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3차의 근각에서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거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하나씩 더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요거분의 이거니까 얼마예요? 4가 돼요. 됐으니까 결국엔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거는 부호가 바뀐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호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2개씩 더한 거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죠, 여러분. 부호 안 바뀌니까 그대로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맞불 마기 때문에 3개씩 곱한 건 다시 요거분의 요건데 거기에 부호 바꿔서 얼마? 5다 이렇게 와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자,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활용된 것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2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분수 계산인데 우리가 분모가 다 다를 때는 뭐 했죠? 통분을 했었죠. 얘도 통분을 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베타, 감마가 올라갈 거고 얘는 감마, 알파가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3개 곱한 거 그 다음 2개씩 곱한 거 다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의 몇으로? 5분의 3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고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완전제곱식 공식이죠. 3개짜리 이거에다가 요렇게 공식이 있었어요. 이 공식 뭐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 구했잖아요. 그대로 대입해서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6해서 얼마더라? 10이더라 라고 요렇게 쉽게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볼 건데 물론 얘를 좀 전개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보세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뭐 이거 다 전개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요거 하나의 팁이 뭐냐면 우리가 요렇게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전개하는 공식 배웠죠? 어떻게? x세제곱, x제곱, x 이렇게 상수해서 여기는 3개짜리 요거 상수 이렇게 더한 거 그 다음 여기는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 여기는 요렇게 우리가 전개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자,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럼 얘는 가만히 꼬라지를 보니 x에 뭐를 놓은 꼴이에요? 마이너스 1을 놓은 꼴이죠.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놓은 거라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1만 오면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수 이렇게라고요. 이거 곱하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쓴 건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들어오면 돼요? 요 3개 하나, 둘, 3개 더한 거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거 맞죠? 그 다음에 3개 다 곱한 거 이렇게 들어와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물론 이걸 모르면 다 전개해서 해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고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4였죠.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곱해서 그대로 마이너스 4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였어요, 여러분? 얘가 3이었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얼마였죠? 5 이렇게. 그럼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얼마죠,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고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이더라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세근의 합, 두근식의 곱의 합, 그 다음 세근의 곱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 때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 두근의 합, 곱 이용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이번에 배울 건요, 여러분.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2차 방정식도 했는데 똑같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2차 방정식일 때는 근이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죠. 물론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요렇게 한 번에 만드는 방법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뺄 때는 부호가 바꿔 나왔으니 부호 바꿔서 다시 들어가는 거고, 두 근의 곱을 뺄 때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얘도 그냥 부호 그대로 들어가주는 원리였죠. 물론 x제곱의 개수가 있을 때는 1이 아닌 다른 게 있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2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2를 곱해주면 되고 얘는 전체 2를 곱해주면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넣기만 하면 되고 요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세근을 알 때도, 세근을 알아서 3차 방정식을 들어갈 때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그리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3차 방정식 어떻게 만드느냐? 당연히 세 개의 근을 아니 마지막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땐 이 꼬라지였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꼬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서 전개하는 거 말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요. 요렇게. 자,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세 개의 합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부호 바꿔놨으니까 여긴 부호 당연히 바꿔 들어갈 거고, 마뿔 마였잖아요. 부호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뿔 마순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근의 곱의 합 들어가고 여기는 세 근의 곱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실제로 볼게요. x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근이 마이너스 1, 2, 4를 근으로 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 근의 합, 얘를 본다면 얘 세 근의 합이 얼마죠? 그쵸? 5인 거예요. 그 다음 두 근씩의 곱의 합.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맞죠? 그 다음 세근의 곱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러면 자, x세제곱하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요렇게 넣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아, 여기는 부호 바뀌고 요렇게. 자, 그래서 얘가 부호 바꿔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5x제곱으로 들어가고, 맞죠? 그 다음에 부호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2x 들어가고 다시 부호 바꿔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8은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x세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전체의 그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근을 알 때 이것들을 통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방정식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만 응용된 형태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일단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얘네들은 다 알 수 있죠. 이걸 먼저 써놓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두 근씩의 곱의 합은 얼마일 거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부호 다시 바꿔서 1, 요렇게 되겠더라.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용하긴 할 건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얘하고 얘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에요.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기본 꼴은 요렇게 될 거예요. 맞죠? 다시 부호 바뀌고 해서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 개의 합이 오는 거니까 얘는 요렇게 오는 거라고요. 맞아요? 여기선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기 때문에 세 개의 합은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씩의 곱의 합이니까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맞죠? 그래서 요렇게 올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개의 곱. 그러면 요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로 하나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씩 곱한 거 들어오는 건데 여기선 얘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아는 게 얘네들을 다 아니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요거 앞에 마이너스까지 합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로 바뀌니까 맞죠? 자, 그럼 들어오면 x세제곱에 그대로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얘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 얘는 얼마예요, 여러분? 자, 근데 앞에 마이너스 만나면서 실제로는 알파, 베타, 감마 값이 와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1은요.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3차 방정식은 이거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너무 설명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원이 정말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 단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 또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고 힘내시고. 자, 일단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니까. 자, 마지막 개념은 뭐냐? 켤레근이거든요. 근데 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봐봐요, 여러분.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루트 b래요. 자, 보세요. 이거 지금 무리수죠, 여러분. 자, 무리수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유리수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의 근을 갖는데 이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거의 켤레근, 그러니까 이 무리수 앞에 부호만 바꾼 이 켤레근도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근을 알면 나머지 한 근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무리수의 근이면 그 무리수의 반대말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말이 있을 때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거 성립 안 해요. 켤레근. 그래서 이렇게 요게 바로 켤레근입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한 근이 a 플러스 bi래요. 허근이죠. 허수죠. 자, 허수의 반대말 뭐예요? 그쵸, 실수. 그래서 개수가 모두 실수인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근이 a 플러스 bi면 그거의 켤레근, 허수의 부호만 바뀌어서 a 마이너스 bi도 이거의 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렇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 2 플러스 i래요. 자, 그리고 지금 개수가 1, 마이너스 5 이미 실수고 a, b도 실수라는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실수라는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켤레근이 우리가 성립을 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얘는 3차기 때문에 하나의 근도 더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근은 알파라고 잡을게요. 얘는 a고 얘는 알파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알파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자, 이 알파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요거 알잖아요. 지금 요거를 통해서 세 개의 근의 합이 얼마라는 걸. 세 근의 합. 다시 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 세 개의 근의 합이 5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한 게 얼마여야 되니? 5라는 걸 지금 아니 이 알파가 자연스럽게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세 근을 다 구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는 두 근의 곱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자,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2 플러스 i.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i. 얘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되면서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9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건 계산해주면 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3개의 곱인 거잖아요. 그럼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맞불 마였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세근의 곱이라고요. 곱하기 1. 그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죠? 자, 마이너스 b가 오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해서 a가 9, b는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많고 복잡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진짜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이해하고 공식 꼭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이 개념 강의의 끝이 아니에요. 또 뒤에 남아있는데 물론 그래도 반 이상은 왔거든요. 조금만 힘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개념 강의 2로 만나도록 할 거고요. 또 이 단원에 관련된 문제도 준비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